부동산 이 교환의 이 실체, 그러니까 부동산 교환의 본질적인 성격이 어떤가와 이러한 이 부동산 교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거 제대로 짚어드려 가지고 이 부동산 교환을 하실 때 이 짧은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짚어가시면서 하실 수 있게 되시도록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교환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뭐 현금 없이 갈아탄다, 좋은 물건으로 바꾼다, 시간을 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 실무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환했다가 더 꼬였다. 세금만 내고 손해봤다. 결국 다시 교환하게 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교환의 본질, 왜 문제의 물건이 교환 시장에 몰리는지, 왜 교환을 하면 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래도 꼭 교환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환의 본질은 본질 자체가 좋은 물건들의 이 거래가 아니에요. C급, D급 안 좋은 물건들의 거래다 보니까 사실은 거래 자체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급 물건 당연히 현찰로 팔리죠. B급 물건도 가격이나 조건 좀 조정 보게 되면 현찰로 팔려요. 근데 C급, D급 물건은 쉽게 안 팔립니다. 그런데 날짜가 급박해요. 이거 뭐 빨리 대출금 안 갚고 뭐 이자 안 주면 이거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교환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물건이 이 교환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찰 매매가 안 되니까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고 찾는 시장이 교환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건물 같으면 공실이 많다든지 입지가 애매하다든지 구조 문제, 뭐 수익 안 나오면 권리관계 복잡하다든지 이런 물건은 가격을 낮춰도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교환이에요. 즉, 교환은 좋은 물건끼리 바꾸는 시장이 아니라 팔기 어려운 물건끼리 사실은 서로 이동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성격을 좀 아셔야 되고, 또 교환을 하는 심리적인 그 근본 심리적인 원인, 본질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러죠. 내 물건 가져가지고 이거 급하고 뭐 여러 가지 안 되고 뭐 고통받고 있을 때 남의 물건, 교환 대상으로 보이는 남의 물건은 내 물건처럼 속속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거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면 내 이렇게 힘든 거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쪽도 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착각이 교환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내 건 별로지만 저건 좋아 보인다. 이게 심리적인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물건의 단점은 잘 알지만 남의 물건의 단점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저리 옮겨 타는 게 낫겠는데, 하지만 교환이 성사됐다는 거, 계약됐다는 건 상대방도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서로 문제 있는 물건을 건너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환 후 만족하는 경우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잘 하시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만족하는 경우보다 몇 달 지나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안 되겠다. 또 교환. 다시 교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환 실무를 접하게 되면 한 번 교환하는 물건이 거의
세네 번은 교환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서너 번 후에도 교환할 의사가 없어진 게 아니고 교환할 여건이 안 돼서. 뭐냐면,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내는지 컨설팅비 줄 입장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자꾸 교환을 한다는 거는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교환을 한 번 하면 끝이 아닙니다. 또 하게 돼 있어요. 왜?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을 보겠습니다. 문제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교환을 한단 말입니다. 또 받은 물건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다시 교환하게 돼요.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교환은 거래예요. 거의 등기매매, 등기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현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요새 웬만한 물건들이 10억 이하짜리가 없이 거의 10억 이상짜리다 보니까 취득세 이 등록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기천만 원, 또 이 중개수수료도 기천만 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만 반복해도 1억 가까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건은 더 좋아졌습니까? 또 이 문제점을 아는 물건을 또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산은 줄고 물건은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교환이 필요한 진짜 경우는 예외는 있다. 그렇다면 어떤 예외,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우선은 이게 좀 더 끌다 보면 그냥 경매로 넘어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우선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교환을 함으로써 우선 당장 급한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권리 관계가 좀 정리되는 경우, 이 조건 아니라면 교환은 대부분 문제 있는 물건에서 문제 있는 물건으로 이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환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체크리스트라 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드려보면 왜 이 물건을 교환하려 하는가?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공실 때문인가, 수익 때문인가, 구조 문제 때문인가. 그러면 교환의 후에 문제가 해결되는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유지되면 교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포함 순자산 변화도 계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 취득세, 양도세, 수수료, 총 비용 계산가치 비교. 그 다음에 이 출구 전략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환해서 이 받은 물건하고 다시 팔 수 있는가. 임대 가능한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죠. 교환하실 당시에 객관적인 시세 검증,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제일 큽니다. 상대방 말 믿거나 중개업자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거래가라든지 공식료,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이거 정확히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환은 시간을 버는 기술이지 돈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교환은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보세요. 그 시간 동안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결과는 자산 감소. 그래서 마지막 핵심 3가지 말씀드리면 교환 시장에는 좋은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심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복하면 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환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교환하면. 해결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자체가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버는 시장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야 돈을 버는 겁니다.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바꾸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 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